사람의 몸에서 그 목 아래 끝에서 팔의 위 끝까지 이르는 부분 바로 어깨죠. 딱딱하게 굳은 어깨, 굽은 어깨, 팔을 못 들 정도로 아픈 어깨. 당당하게 쭉 펴고 어깨에 살 수 있는 건강 비결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여름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원장님, 요즘 정형외과에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시나요? 예, 정형외과에는 전통적으로 허리 아픈 사람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무릎 아픈 사람, 세 번째는 어깨 아픈 환자들인데요. 네. 요즘 어깨 아픈 환자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남기세 원장님과 50견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네. 자, 어깨 질환하면 우선 이제 50견부터 떠올리는데요. 대개 이제 한 50살 근처에 걸려서 이런 이름이 붙었겠죠? 예, 예전에는 어깨를 검사할 정확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뼈는 괜찮은데 아프다. 네. 그리고 나이가 50이면 연부 조직 문제고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해서 그냥 통틀어 어깨병을 50견 이렇게 붙였는데 최근에는 MRI라는 획기적인 진단 도구가 나오면서 이 어깨 관절낭, 즉 뼈와 뼈가 닿는 부분을 싸고 있는 막을 관절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이 간격이 자꾸 줄어들고 통증이 한 1년 정도 지속되다가 1년 반 정도 되면 좋아지는 이 동결견이라는 병을 특히 50견 이렇게 좁은 의미로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50살 어림해서 한참 고생했었거든요. 한 2년 고생했었는데 2년 이상 고생했다. 근데 이게 주로 그럼 노화가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원인은 무조건 노화.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아서 즉 움직이지 않아서 뻣뻣해져서 생기는 게 원인으로 보고요. 셋째 뭐 기타 원인인데 여기에는 외상, 그다음 종양, 감염 등이 원인 때문에 어깨에 어떤 트리거가 되면서 50견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고혈압이나 당뇨도 50견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예,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50견이 빨리 오고 잘 안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당뇨가 있을 경우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상이 잘 되고 손상의 치료도 잘 안 돼서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은 50견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식 명칭이 무슨 관절낭염 뭐 그렇다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20, 30대도 오지 않나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50세에 주로 온다. 그래서 50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떤 일인지 점차로 발생 연령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의사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동작을 별로 안 하는 즉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면서 가만히 안 써서 움직이지 않아서 이 동결견이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몸짱 열풍이 불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헬스장 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어깨를 다쳐서 네.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동결견이 빨리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말이죠. 팔이 높이 안 올라간다. 그럼 일단 50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우선은 옛날 의미의 50견 즉 넓은 의미의 50견은 맞고요. 네. 좁은 의미의 50견하고는 약간 틀린데 예를 들어 어깨에 근육이 다치거나 힘줄이 다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50견일 수도 있고 다른 어깨 병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50견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우선 첫째 나이가 3, 40대를 지나서 점차적으로 어깨에 통증이 오고 자다가 계속 못 자고 어깨가 아파서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마이를 입을 때 네. 팔을 뒤로 젖혀서 손에다 넣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이게 네.
오래 간다. 이렇다면 50견, 동결견, 유착성 관절염량 같은 말인데 그거를 슬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그 집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쉬운 게 첫째, 내가 자는데 어깨 쪽, 즉 옆으로 자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어깨병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내가 팔을 움직이는 동작, 예를 들어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제치거나 돌리는 동작이 자꾸 잘 안 되고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내가 50견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잡고 손을 이렇게 뻗지 않습니까? 뻗는데 옛날만큼 길게 잘 안 뻗어져. 뭔가 이 기름칠하지 못하게 좀 뻑뻑한 것 같아. 그럴 때 그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나쁜 병이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네. 제가 그 양복 돌이 있기 아직 요즘도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손 뒤로 돌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뒷주머니에서 뭐 꺼내려면 살살 조심해야 되고. 아 참네. 50세 때 왔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와서 골치 아파 죽겠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어깨가 뭉쳤다는 말들 가끔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뭉쳤다. 딱딱하게 어깨가 굳었다. 이런 거는 50견하고 좀 다른 겁니까? 예, 약간 의미가 틀린데요. 관절이 안 움직여져서 뭉쳤다 느낄 수도 있고 관절 주위에는 근육이나 인대 때문에 뭉쳤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나서 어깨가 무겁고 안 돌아간다. 그때는 의사들은 50견이라는 진단보다는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문제인 근육 염좌, 그다음에 힘줄의 염좌 이렇게 그런 병으로 생각하고요. 이 병은 50견하고 틀리게 잠깐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대개 일주일 내에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들이 관절이 망가져서 이게 뻑뻑하고 뭉친 느낌이 들 때는 일주일 정도 약물 물리치료는 절대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좀 쉬고 타이레놀 같은 약 먹고 지켜봐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때는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이죠. 목 디스크하고도 이 관계돼서 어깨가 아플 수 있나요? 예, 안타깝게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깨병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목 디스크도 3번, 4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방사통이라고 통증이 어깨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환자는 어깨가 아프지만 실제 병은 목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폐에 어떤 종양이 있다. 그때는 물론 숨쉬기도 불편하지만 연관통이라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날개뼈 쪽, 어깨 쪽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자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를 먼저 두드려 보고 어깨가 잘 움직여지는지 보게 되는데 만일 어깨가 잘 움직여지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럴 때는 목 디스크나 폐 이런 다른 병이 아닌지 먼저 찾아보게 되고요. 네.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병 위주로 검사해서 정확한 진단을 찾게 됩니다. 네. 제가 옛날부터 말이죠. 이런 얘기 의사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진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터넷 이런 거 열심히 찾아보고 자기가 진단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무슨 병인데요? 이러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50견은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병원을 안 찾아가고 1년 전에는 낫겠지. 병원 안 찾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구글하고 나의 실력을 비교하지 마라 라고 환자분께 얘기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분이 어디가 아프면 무슨 병이다고 거의 진단을 하고 오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50견 시간 지나면 난다 이 이야기는 진짜 50견일 때 특별한 치료 안 받고도 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고요. 100%도 아니고 그럼요.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깨가 아픈 병은 항상 50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목 디스크나 폐 쪽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어깨에 힘줄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 물리치료 1, 2주 정도 하는 거는 괜찮지만 네. 무조건 저절로 좋아질 거다 하고 찜질만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만일 통증이 1,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때는 혹시 나쁜 병이 아닌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찰받는 데는 큰 돈은 들지 않거든요. 네. 우선 나쁜 병이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쁜 병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셔도 되지만 만일에 나쁜 병이다. 그때는 기다리면 큰일 나고요. 네. 조기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십시오. 네. 그런데 말이죠. 어깨가 아픈 게 초기 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깨병이 종류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는 오십견, 육착성 견관절염 뭐 이런 것들은 이 쉽게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지만 어깨 뼈에도 뼈 종양이 생길 수 있고 뼈의 종양. 예, 관절 내에도 활액막 종양이 생길 수 있고 폐 종양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척추 신경 종양 때문에도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깨가 아플 때는 단순히 좋은 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의 우리나라처럼 의사 찾기 쉬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전문의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게 좋고 만일 동네 의원에서 이것 좀 이상해요. 큰 병원 가는 게 좋겠어요 할 때는 조금 돈이 드시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결국에 제일 본인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병원에서 오십견 진단을 받았다. 그럼 치료는 대체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기본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가까운 정형외과나 마취통증과 재활의학과를 가면 의사는 먼저 이야기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깨가 아프고 어떤 특징이 있고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여기서 약간의 의심, 나쁜 병은 아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나 초음파로서 크게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의사 역시 비싼 검사를 권하기 전에 우선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필요에 따라 초음파 보면서 손상된 힘줄에 주사를 놓으면 통증이 빨리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을 먼저 감소시키고 나서 어깨의 제일 중요한 치료 목적은 잘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예. 안 아프게 하는 거 플러스 네. 굳어버린 어깨는 진짜 쓸모없는 어깨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 8, 90%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이런 치료를 1, 2주 필요에 따라 한 달을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그때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정밀 검사에는 어깨 MRI라는 검사로서 안에 힘줄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뼈에 혹 같은 건 없는지 연골은 어떠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를 폐 사진을 통해서 폐에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될 수도 있고 목 엑스레이 검사에서 목 디스크 가능성이 이런 감별 진단을 해서 진짜 나쁜 병인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때에 따른 피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인지 통풍인지 이런 걸 찾아서 나쁜 병이 아닌 걸 확인한 다음에 계속 약, 물리, 재활, 도수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어깨병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단계를 거쳐서 MRI까지 가는 거는 이제 상당히 낮은 단계라고 그랬는데 MRI 비싸죠. 예,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쌉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40만 원 정도면 찍게 되고요. 네. 환자분이 만일에 실손보험 든 경우에는 대개 한 15만 원 정도면 찍으니까 네. 만일에 대학병원 MRI는 대개 7, 80만 원 받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부담된다 그러면 가까운 MRI 있는 병원 가서 찍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어깨가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물리, 주사 치료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만일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 어깨의 움직임이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아픈 상태,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꺾다 보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관절낭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전신 마취를 해서 통증을 없게 만들고 근육이 풀어지게 한 상태에서 전문의가 손으로 조직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주는 브리스망이라는 치료법을 이용해서 어깨 운동 범위를 넓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환자분이 물리치료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기 말이죠, 선생님. 국수가 말이에요. 말라서 붙어서 말이에요. 불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제 물에다 넣고 국수 가닥을 다 풀어준다. 이거 비슷한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살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마치 엿을 탁 하면 부러지지만 예, 천천히 잡고 있으면 조금씩 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어깨 관절의 그 힘줄
인대 관절낭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걸 브리스망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깨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 국수가 불어가지고 국수 다음에 다 붙어가지고 다 뭉쳐버린 거 예. 그런 느낌. 근데 전신마취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유.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될 때 네. 그때만 하게 됩니다. 무서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십견이 잠잘 때 주로 아프고 새벽에 또 통증 심해지고 그러면 낮보다 밤이 통증이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의사들이 제일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거는 낮에는 저희가 주로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고 네. 그때는 팔의 무게 때문에 어깨뼈와 팔 사이의 간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압력이 줄어드니까 통증이 줄어든다. 하지만 잘 때는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팔의 무게가 없어짐으로써 어깨가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고 그러면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마찰이 일어나고 염증이 심해져서 환자가 더 아파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중력으로 이게 좀 당겨주니까 조금 나은 거예요. 맞습니다. 뉴턴 아저씨가 당겨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뉴턴 아저씨를 밤에도 불러야 되는데 좀 당겨달라고. 그럼 잠잘 때 자세 바꿔보면 좀 나을까요? 예, 저도 지금 왼쪽 어깨가 약간 아파서 약을 좀 먹고 있는데요. 절대로 잘 때 아무리 부인이 예뻐도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더 압착이 되니까 네. 염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아프지 않은 쪽 똑바로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 잘 때는 예를 들어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으로 누웠다 똑바로 누웠다 아니면 엎어지든가 네. 이런 식으로 자고요. 그리고 벽의 높이를 약간 높이면 어깨에 옆으로 누웠을 때 충격이 좀 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체를 조금 올리면 그나마 약간의 중력을 이 팔의 무게가 중력에서 좀 벌어지니까 통증이 좀 줄어들어서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체를 이렇게 좀 들 수 있는 병원 침대 같은 건 좀 도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오십견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말 들었는데 맞습니까? 꼭 그렇지 않고요. 이게 결국에는 노화와 외상인데 네.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40세 때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다치면서 외상이 겹치면서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여자들은 폐경기 전후 때 아무래도 근력이 너무 없으니까 가사일을 오래 한 걸로 인해서 노화가 오면서 오십견이 오는 수가 있고 약간 남성 여성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활동이 좀 더 많으니까 조금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달라붙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아파지는 병인데요. 의학적인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50대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선입견, 2번 오십견, 3번 백문이 불여일견. 재밌죠? 선생님.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남 원장님, 그 회전 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그게 좀 무서운 병입니까? 아니요,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낭의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그 주머니에 회전근개라는 그 관절을 움직이는 4개의 주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 이렇게 의사들은 표현하고 있고요. 이 힘줄 역시 나이가 먹으면 우리 노끈 오래 쓰다 보면 자꾸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이가 먹으면서 낡고 닳아서 자꾸 끊어지고 그걸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육이 찢어지는 거. 예. 그러면 말이죠. 이거는 그 남자가 운동 많이 하다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예,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잘 스포츠 액티비티를 많이 하지 않고 남자가 많이 하니까 잘 다치고 끊어지는데 최근에는 여자분들도 자꾸 몸짱 헬스 액티비티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어깨 통증도 많이 늘고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 전후에는 온몸에
근육이 약해지고 잘 붓고 잘 다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한 5, 60대는 어깨 문제는 결국 여자가 더 많은 것 같고 그 젊은 나이 4, 50대는 남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활동량이 좀 많은 계절, 뭐 봄이나 가을이나 운동 많이 하고 이럴 때 회전근개 파열 생길 수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아웃도어 그 운동, 예를 들어서 수상 스키를 탄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야구를 한다거나 배드민턴 이런 동작을 할 때 회전근개가 잘 파열되고요. 때에 따라서 어떠한 그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투수다, 네. 수영 선수다, 아니면 목수다. 예. 이렇게 팔을 많이 쓸고 특히 팔을 어깨 위로 많이 들어도 올리는 동작을 하는 분들은 힘줄이 좀 더 손상을 배달 택배 하시는 분 뭐 이런.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성도 무거운 걸 그렇죠?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50견은 저절로 날 수도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찢어진 거니까 그럴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50견이라는 거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쪼그라들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지만 염증이 가라앉으면 운동 범위가 늘어나고 관절이 저절로 펴지고 네. 그래서 자연 치료 가능성이 제법 높은 병인데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힘줄이 끊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절로 붙을 수는 없고 붙더라도 힘이 약한 상처 조직으로 대강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치료된다기보다는 조절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 파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결국에는 얼마나 찢어졌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으로 힘줄의 반 이하가 끊어졌을 때는 잘 관리하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줄 파열이 반 이하고 환자가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통증 조절과 어깨 운동 범위 회복만 가지고 약, 물리, 주사 치료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면 재활 치료를 하면서 정상 활동을 하도록 도와드리고요. 만일에 반 이상 찢어졌다. 그때는 사소한 동작에도 점차로 찢어지는 게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병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분이 특별히 나 절대로 수술 안 할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반 이상 찢어졌을 때는 수술로서 찢어진 그 힘줄을 꼬매거나 네. 너무 약할 때는 보강하기도 하고요. 너무 너덜너덜해서 보강할 수도 끊을 수도 없다. 네. 그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어깨에 인공관절을 넣어서 움직이는 걸 가능하게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힘줄이 찢어졌는데 인공 관절을 넣는다. 인공 힘줄을 넣는 게 아니고요. 예, 인공 힘줄로 이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6, 70대 너무 많이 망가져서 힘줄을 이어봐야 이게 버티기 어렵겠다. 그러면 관절을 갈아 끼면서 이어주면 그제서야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20님. 50견 저는 도수 치료를 2달 했는데요. 그래도 좀 아파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해주셨어요. 예,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환자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사 맞는 거를 뼈주사다. 네. 그래서 겁을 나서 가능한 한 안 맞으려고 하고 약 먹고 물리 도수만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뼈주사라 하는데 그 쓰는 스테로이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효과는 매우 좋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 어깨에 문제가 있고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상황으로 보인다면 네.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빨리 좋아지실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도수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초음파 보면서 하는 어깨 주사 치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스테로이드 하면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좀 나쁜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저 마약같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 흔히 예전에 코로나로 고생할 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써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예.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썼을 때는 당연히 독약입니다. 네. 하지만 단기간 예. 아주 단기간 저용량으로 쓸 때는 아주 명약입니다. 그래서 꼭 의사와 상의해서 지금 쓰는 게 시기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우리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독약도 잘 쓰면 명약이다. 네. 예를 들어 그것처럼 적절하게 쓰면 아주 효과가 빠르고요. 이 소염제 예. 우리 그 대부분의 정형외과 병들이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 소염제로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격도 싸고 사용하기 편한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깨에는 필요하면 한두 번 맞는 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예. 0937님 질문입니다. 제가 73년생인데요. 만으로 51살이시네. 한쪽 팔은 위로 쭉 올라가는데 좌측 팔은 잘 안 올라가고 통증이 있어요. 50견일까요? 이게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는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뒤로 돌리거나 이런 건 괜찮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개 50견의 경우는 사방 팔방으로 돌리는 모든 동작이 제한이 되고 네. 올라가는 것만 안 된다. 그때는 충돌 증후군이라고요. 네. 팔을 90도 정도 올릴 때 통증이 와서 못 올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 힘줄에 약간 부종과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50견보다는 제일 간단하고 초기병인 충돌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병은? 예, 어깨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자전거 바퀴에 덮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흙 튀지 말라고. 네. 그것처럼 어깨는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우리 군인들 견장 붙이는데 거기 만져보면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깨 관절 손상을 막으려고 자라나 있고요. 저희가 팔을 옆으로 90도쯤 들어 올릴 때 팔뼈가 그 견갑골 뼈 밑으로 들어가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깨 손상을 막으려고요. 근데 그 뼈 사이에는 극상근이라는 회전근이 있는데 요게 자꾸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부어오르면 더 끼고 그러면 더 잘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충돌 증후군이란 두 개 뼈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충돌이 자꾸 일어나서 통증과 염증이 일어나는 상황. 네. 이거를 충돌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던데 말이죠. 그럼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하고 비교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증상을 어떻게 구별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째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 힘줄에 문제 있는 겁니다. 충돌 증후군은 힘줄이 쾅쾅 부딪히면서 염증이 있고 부종이 있는 상태, 아직 끊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충돌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세는 90도 정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있지만 그 이하나 그걸 지나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깨 충돌 증후군의 특징이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충돌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힘줄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그 끊어진 힘줄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극상근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 힘줄이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거든요. 네. 이건 90도 이상 들어올릴 때도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예. 대신 그 힘줄을 사용하지 않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거나 이럴 때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예. 그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50견이라는 거는 힘줄은 괜찮은데 관절낭이 쭈그러든 거라 예. 팔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도 다 힘들어지고 예. 다 아프고 예. 그래서 약간씩 병의 특색이 있고요. 네. 치료 방법도 50견은 약물리 재활 치료가 주로 우선이 되고 충돌 증후는 약물리 주사 치료가 주로 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약 물리 치료도 안 되면 수술한다. 이렇게 예.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자 여러분 어깨 아프다고 혼자서 나 50견이야. 나 이 나이에 왜 50견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진단 내지 마시고 병원 가서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병이 다양하니까요. 병원 가서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깨 질환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파스 잘 붙이잖아요.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일시적으로 약간 통증만 없애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파스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인턴 때까지는 통증 완화만 하고 시원하게 느껴지고 뜨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파스만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거는 피부를 자극해서 속에 있는 병변의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이런 파스가 옛날에 사용됐는데 약간 마취성이네. 맞습니다. 마취라기보다는 하여튼 못 느끼게 하는 피부를 꼬집어서 속의 병의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의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피부가 화끈하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건데 최근에 사용되는 파스는 무색무취인 것도 있는데 자극도 없어요. 그거는 소염 진통제가 같이 파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붙여놓으면 피부를 통해서 소염 진통제가 흡수되는 거고요. 마치 아스피린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흔히 급성기 아유 운동에다 뺐다. 그때는 먹는 게 효과를 나타내기 힘드니까 뿌리는 거 우리 픽 하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모기약 뿌리듯이 예. 그런 거 하면 우선 피부가 적어요. 통증이 줄을 사용하고 실제 붙이는 파스 내에는 소염제가 들어 그걸 딱 붙인다면 약이 천천히 피부통에 흡수돼서 24시간 효과를 줄 거고 뿌린 효과로 초반에 10분 20초 편안 이런 식의 파스 두 종류가 있으니까 예. 상품명을 얘기해도 되는. 하여튼 흔히 얘기하는 신심파스 이런 거는 피부 자극하는 네. 즉시 효과 나타나지만 병을 고치는 건 아니고 네. 캐토톱, 트라스트 이런 거는 붙였을 때 약이 흡수돼서 병을 치료하는 이렇게 두 예. 종류가 있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이 상품명은 못 들었다 이렇게 쳐주십시오. 네. TV 같은 데 보면 테니스 선수나 무슨 축구 선수나 이렇게 경기 중에 막 해서 쓰러지면 닥터가 와서 막 칙 뿌려주는 거. 그거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하는 시원하게 하고 예. 후끈후끈하게 해서 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이런 통증 있는 분들이 공원에 가서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운동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 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저희 일반인들이 운동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허리 돌리는 기구, 어깨 돌리는 기구 많은데 집에서 안 하면 공원 가서 그거 하시면 네. 병의 진행을 그리고 막는데 매우 도움됩니다. 그럼 어깨가 아파도 할 수 있는 운동 또는 또 이런 거 하면 더 좋다.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아마 요즘 초등학생들은 안 할 텐데 저는 국민학교 때 학교에 가게 되면 국민 건강체조라는 걸 했었습니다. 우리 다 했죠. 예, 노래 네. 나오고 팔 높이 뛰기, 팔 돌리기 이런 예. 동작을 목도 꺾고 그래서 그 음악 아직도 전 기억하고. 예, 저도 기억합니다. 그 음악, 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네.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온몸의 관절을 충분히 돌려주는 운동을 한다면 예. 통증 예방을 하고 병을 예방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뭐 일제시대 잔재라고 누가 없앤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학생들 정말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그 대통령님 때도 한번 무슨 건강체조를 만들었던 걸 얼핏 예.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건강체조를 좀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4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자꾸 급속히 약해지거든요. 네. 근육이 약해지면 결국 관절로 힘을 다 받게 되고 관절이 빨리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근력 강화 운동 예를 들어서 푸시업 네. 팔굽혀펴기, 스쿼트 예. 이런 거를 한다면 그 역시 관절 손상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니까 스트레칭은 매일 아침 저녁 근력 운동은 2-3일에 한 번씩 네. 이렇게 하시면 관절 손상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깨가 망가진 다음에는 근력 운동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어깨가 망가져도 다음에도 결국에는 더 망가지지 않게 약한 관절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운동하라면 절대 운동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지 않게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살. 그거보다 네. 조금 더 하는 식으로. 예. 그래서 어깨 물리치료를 할 때 저희들이 흔히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물리치료를 주로 권하게 되는데요. 예. 물리치료사가 할 때는 너무 무리해서 되려 손상을 줄까 봐 본인이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아플 때는 그 이상 안 하니까. 예. 절대로 제 스승님 말이 생각나는데 남이 하면 팔을 부러뜨릴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팔을 절대 부러뜨릴 수는 없다. 네. 그 얘기는 통증의 강도를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깨병이 있을 때는 월 클라이밍이라고 손가락을 벽에다 대고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예. 여기에서 한 손가락만 더 예. 뭐 이런 식의 예. 자기가 강도 조절할 수 있고 얘도 팔을 뒤로 돌리는 것도 우리 흔히 수건을 이렇게 잡으라 그러는데요. 예. 뒤돌아서서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예, 이렇게 잡아서 팔을 이렇게 예. 당기고 이런 동작을 하면 예. 자기가 현재 아픈 통증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목욕탕에서 수건으로 등밀이 아, 하는 예, 맞습니다. 등밀이 그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동작이 매우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되 좀 불편할 때는 아픈 거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아프면 약 먹고, 즉 차로 치면 녹슨 상태에서 막 굴리는 것보다 기름칠하고 웜업하고 차를 굴리는 게 좋은 것처럼 따뜻하게 하고 약 먹고 운동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고요. 안 하면 결국에는 관절은 더 굳어지고 근육은 약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져서 움직이지 않는 건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마다 이태리 타월로 저 등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당기는 거. 예, 예. 아픈 팔을 아래쪽으로 해서. 그래도 되고요. 앞으로 좀 반대로 해서 해도 얼마큼 되고. 올라가느냐. 항상 모든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요. 예.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힘든 것보다 조금만 더 그 정도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본인이 하면 자기 맞습니다. 아픈 정도 예. 아니까 그 이상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네. 남 원장님, 그러면 평소에 어깨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결국에는 망가집니다. 그게 내가 잘 관리하면 90세,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쓸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일찍 망가져서 못 쓰는 건데요. 모든 관절을 관리하는 첫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관절은 충분한 범위 움직여야 되니까 어깨 같은 경우는 특히 아침 저녁으로 국민 건강 체조를 충분히 네. 확실히 하자가 예. 첫 번째고요. 예. 둘째,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결국 뼈 관절에 무리가 가고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깨 주위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푸시업 네. 이런 거 꼭 하고 아령 들기 이런 걸 하셔서 어깨 주위 근육을 키우면 오십견 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네. 내구 연한을 늘려주자. 네. 맞습니다. 3969님 질문입니다. 이거 질문 아닌데요? 예. 제가 딱 50살인데요. 작년에 어깨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50견은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 직전이라더군요. 거의 1년 치료를 하고 스트레칭으로 지금은 80% 정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관리를 잘 하신 거죠? 예, 이 정도면 잘하신 거고요. 예. 제 생각에 수술 얘기를 의사가 안 한 거 봐서는 비수술 치료로 잘 쓸 수 있겠다. 의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행히 80%는 좋아지셨다니까 예. 계속 관리를 잘 하신다면 한두 달 내에 10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퀴즈 내드린 거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어깨 질환 중 50대 주로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50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5450님 정답 2번 50견. 어깨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많이 아파요 하셨어요. 네, 어떤 진단을 받으셨는지는 궁금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낫길 바라겠습니다. 8214님. 50이 넘으니까 찾아오는 50견. 물리치료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6520님. 제가 지금 50견으로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옷 입을 때 벗을 때 너무 아프고 생활하는데 정말 지장이 많습니다. 저는 열심히 스트레칭 합니다. 네. 8218님. 저도 이제 50대 초반인데 어깨가 아파지는 게 50견이 온 것 같네요.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네, 50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관찰하시고요.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해지시면 병원 가시고요. 네, 3214님. 50이 되려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4231님. 함께하는 저녁길 서두원님 잘 듣고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온몸이 다 고장이 나네요. 고혈압, 당뇨,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아프고 에휴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톰 채널 78님. 정답 2번입니다. 저는 현재 60대인데 50대 중반에 50견으로 고생했어요. 운동으로 조절하고 극복했어요. 네, 잘 하셨습니다. 2472님. 배드민턴 20년 경력에 갖게 된 영광의 상처입니다. 지금은 회복이 되어 종목을 당구로 바꿔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배드민턴으로 50견 고생하셨군요. 당구는 50견 괜찮습니다. 그래도 50견 심하면 당구도 힘들죠.
네, 네 분 선정했습니다. 5450, 8214, 3214, 8218 네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남 원장님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또 부탁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